이 피고 집에 6억짜리 가압류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이영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건물 시행,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분양하거나 뭐 임대를 넣죠. 너랑 나랑 같이 공동 투자해서 시행, 신축하자. 공동 투자 계약에 관한 사건의 1심, 2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시행, 시공, 자문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길게 1심, 2심 동안 진행이 됐었고 1심, 2심 모두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사건이시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소재기를 한 이 원고죠. 이 원고는 그 땅 대출 받아가지고 뭐 채무를 안고 나중에 이 건물을 가져가고 우리 투자한 3억을 투자한 우리 피고 우리 의뢰인은 3억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다 종결되면 그것의 배인 6억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준공까지 완공을 했고 준공해서 그 소유권을 원고인 상대방한테 넘겼어요. 넘기고 추가로 이제 전환 대출을 받죠. 대출을 전환해서 그분이 대출금 중 우리 피고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6억을 지급해서 정산 합의까지 완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럼 깔끔하잖아요. 3억 투자해서 우리 의뢰인은 3억을 추가로 벌었고 상대방은 크게 투자한 돈은 없지만 땅에 건물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그 건물로 세를 주고 뭐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그걸 운영하면서 수익을 갖게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진행했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3억 넣고 3억 먹기 아주 행복한 그림 같죠.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걸 대비하고 건물을 운영한 원고는 좀 타이트하게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전세 사기 건물인 것처럼 보증금을 잘 못 내주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돼서 그렇게 진행된 건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원고가 봤더니 다시 자료를 뒤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3억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은 것 같다. 3억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는데 내가 3억이 투자됐다고 착오하고 정상금을 지급했던 것 같다. 아니면 3억을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를 속이고 해서 내가 3억을 추가로 지급을 했던 것 같다. 사기 취소, 착오 취소 이러한 법리들로 3억과 3억인 6억을 반환해라 소재기를 했어요. 6억을. 자, 그러면 6억을 반환하라 청구하면은 그냥 6억을 반환하라 하고 싸우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그것과 함께 이 피고 집에 6억짜리 가압류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못 팔게 됩니다. 팔아도 소유권이 그 가압류 후순위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압류가 실행되어 버리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피고는 해방 공탁을 했습니다. 6억을 통으로 공탁을 하고 그 가압류를 해제시키는 해방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압류를 지우고 그 집은 팔았습니다. 근데 그 6억은 묶여 있죠. 자, 이 사건이 22년도 사건입니다. 22년도 사건이 저번 주 26년도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2, 23, 24, 25, 26, 4년 동안 6억이 공탁계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6억을 이제서야 받아올 수가 있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를 당했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협박성 비슷하게 야, 나 가압류 칠 거야 할 때 가압류 칠 때에 그 부동산을 팔 수가 없고 팔려면 공탁을 해서 공탁금 전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 이 청구금 전액을
박혀놔야 된다는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전액이 묶인 상태로 무려 4년 이상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할 때는 정상이 여기서 말한 대로 착오가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속이고 한 게 아니다는 걸 다 밝혀줘야 돼요. 실제로 저희 피고는 3억이 아니라 3억 그 이상의 투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공사의 준공에 열심을 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 경험은 다 피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가 어떻게든 건물을 빨리 준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밝혀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부터 싹 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금을 적정하게 제공을 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자기가 약간 비전문가인 것처럼 시행에는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무능력한 것처럼 사실 표현을 했었는데 그분은 공인중개사였고 또 인터넷상의 그런 시행과 관련된 강의도 했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무능력하다는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자기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속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재판부가 봤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피고의 능력,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3억 8천이 투자가 안 되면 이 건물은 올려질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3억 8천이 투자가 다 됐다는 것도 법원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심에서는 부당이득이다. 약간 법률상 원인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취소되니까 당연히 반환돼야 될 돈,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나한테 받아간 것이다. 아니면 시공사에 5천만 원 뭐 돈을 넣었다가 5천만 원 반환받은 돈이 있는데 그건 더 오버된 돈이었는데 그 5천만 원도 나한테 반환돼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바꿔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열심히 싸우셨어요. 근데 피고는 다 적정하게 투자가 됐었고 원고가 안타깝게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 부당이득을 이기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를 이겨야 되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피고는 제대로 했거든요. 이 사건 현장은. 그래서 이 사건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안 됐으면은 건물 갖고 투자금 회수하고 수익금도 받고 하는 깔끔한 그런 현장이 됐을 텐데 경기 침체가 되면서 건물 가치가 너무나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런 보증금도 임차인들한테 다 내보내주면서 깡통이 되고 더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런 현장이 돼서 문제인 거지 경기 침체가 안 됐으면은 이거 전체 다 매각하고 더 큰 수익을 원고도 얻었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서 24년 그 전으로 굉장히 이런 소송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 분들이 이 원고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겨움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정산 합의를 할 때에 좀 변호사나 적어도 뭐 세무사 회계사나를 투입해서 정산금을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하고 합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 사건 계약은 투자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서로 친한 사이여서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정산 합의서 말고 최초의 투자 합의서 해서 우리 어떻게 정산하겠다는 투자 합의서만 있었어도 소송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투자 계약서도 없죠.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 쓰고 뭐 나중에 정산 합의서 쓰고 하는 거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 비용 들어가고 그거 아깝고 그거 하나 써놓으면은 이 지금 6억 묶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잡혀있던 거 보세요. 원고도 이거 받으려고 변호사 쓰고 계속 소송하는 비용 들어갔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그런 거를 없애는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투자 계약서 쓴다거나 아니면 정산 합의서 쓸 때 투입해서 뭐 정산 합의 조력한다는 거 이런 거 할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법률 조력을 받으시고 이 부동산 시행, 시공, 공동 투자 계약 하실 때는 법률 검토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니케 PDI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